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빛났던 챔피언의 몰락과 그 기반 위에서 칼을 갈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냉혹한 혁명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24년 단 한 해 만에 영광이 어떻게 악몽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범호 감독이 사랑하는 베테랑들에게 결국 최후 통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부터 시작하죠. 불과 1년 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는 압도적인 87승을 기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V12의 정점에 서며 전성기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꽃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팬들은 역대 최다 관중 126만 명을 기록하며 화답했습니다. 모든 이가 기아 왕조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고 승리의 달콤한 향기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전년도 챔피언 기아는 고작 59승을 기록하며 리그 8위에 머물렀고 전년 대비 무려 28승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부진이나 슬럼프를 넘어선 말 그대로 붕괴였습니다. 챔피언 팀이 다음 시즌 8위로 떨어지는 일은 KBO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팀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먼저 변화를 선언한 이는 다름 아닌 이범호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짧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2026 시즌 기아 타이거즈 경영 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선언이자 팀 내 희생양으로 여겨진 이들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드럽던 이범호 감독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빛이 남았습니다. 그날 감독이 겨냥한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팀의 상징이자 최고 연봉을 받는 두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이었습니다. 기아의 몰락을 분석해보면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연세가 원인으로 드러납니다. 하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천재 김도영의 상실은 치명적이었고 등 통증으로 떠난 거포 패트릭 유즈던까지 합세하며 라인업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성범과 김선빈조차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팀은 90점이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핵심 선수가 부재하자 상대 투수들은 공포심 없이 기아 타선을 자유롭게 공략할 수 있었고 투수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 시즌 상위권에 있던 팀 평균 자책점 ERA은 최하위로 떨어졌고 수비 효율도 리그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건 결정적 순간에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클러치 능력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3루에 주자가 있어도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반복적인 부진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었고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중 과감한 코치진 교체까지 시도했지만 단순히 흐름을 막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승리의 기억이 독이 되었던 것일까?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팀 전체를 해체하고 재건하는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부드러운 리더십은 승리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몰락한 팀을 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2026 시즌 나성범과 김선빈은 기대가 아닌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기아 팬들에게 영웅이자 젊은 선수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5년 그들의 성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연봉은 실력을 반영하지 못했고 명성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성범이 빠진 4번 타자는 마치 빈집 같았고 김선빈 없는 내야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잠시 돌아온 두 선수 덕분에 감독은 비로소 타선 구성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고 팀은 한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수많은 패배 후에는 아무리 복고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성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 그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아 철학입니다. 2026 시즌 만약 이 선수들이 부상이나 기복으로 자신의 역할을 되찾지 못한다면 기아 타이거즈에게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트레이드, 방출, 경기의 옵션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베테랑뿐 아니라 퓨처스리그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유망주들에게도 보내는 신호입니다.
2025년 팀이 부진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젊은 선수들의 불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감독은 내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라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데 왜 발전이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직설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이범호 감독은 이제 누구든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6년 기아의 주전 자리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나성범이 떠나면 미지의 선수가 그 자리를 노릴 것이고 김선빈이 흔들리면 아시아 쿼터를 통해 영입된 외국인 유격수나 젊은 내야수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름값만으로 보장된 주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성범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명확합니다. 건강하게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는 것. 그는 기아 타선의 심장이지만 제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30홈런 100타점은 오직 건강할 때만 가능한 기록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스프링 캠프부터 나성범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부상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플랜 B를 가동할 것입니다. 심지어 막강한 상징인 나성범조차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김선빈 역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37세, 나이는 더 이상 관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아 수비 붕괴는 김선빈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지키던 베이스는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닙니다. 감독은 그에게 명확한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수비 안정과 높은 출루율. 만약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기아는 이미 준비 중인 아시아 쿼터 영입이나 과감한 세대 교체를 통해 그의 유산을 지울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냉혹한 변신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라는 거대한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일부 스타 선수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오직 성과와 헌신으로 평가받는 프로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2026년 스프링 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치열할 것입니다. 훈련 태도가 부족하거나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선수는 누구든 즉시 제외됩니다. 프런트 또한 감독의 움직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하다면 팀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트레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이 있다면 신인 1년 차 선수조차 클린업 히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2024년의 우승은 기적이었고 2025년의 패배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기아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드러운 플레이만으로는 왕조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범호 감독은 꽃 감독이라는 별명을 내려놓고 승리를 위해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도 가차없이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경쟁적인 지도자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은 이제 두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는 다시 건강하게 그라운드로 돌아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대 교체라는 냉혹한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질까요? 기아 타이거즈의 장대한 반격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팬들은 다시금 기적을 꿈꾸지만 이제 그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냉정한 판단의 결실이어야 합니다. 이름값만으로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오직 실력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숨죽이며 기아의 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챔피언 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우승은 실력 덕분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25년의 몰락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에도 공감합니다. 어떤 팀이든 부상은 겪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결국 내부 구조가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꽃 감독 이미지를 벗고 보다 단호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한 결정은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범의 이야기가 나오자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기아 팬 모두가 인정하는 전설이지만 현실은 그가 더 이상 명성에 맞게 활약할 나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클린업 타자의 부재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팀 전체 공격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정확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성범이 팀의 심장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2026년이 진정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그동안 팀을 뒤에서 지탱해주던 선수가 떠나면서 수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7세라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프로 세계에서 현실을 의미합니다. 타율과 수비 안정이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체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세대 교체의 두려움이자 프로페셔널리즘의 냉혹함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베테랑 비난이 아니라 구조적 혁명입니다. 중요한 점은 감독이 명확하게 모두는 명성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냐고 불평하던 장면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쟁 없는 팀은 결국 썩게 마련입니다. 기아가 마침내 진정한 프로팀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2025년 기아 경기를 볼 때 화보다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득점권에서 매번 점수를 올리지 못할 때마다 이미 게임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진이 개인 선수의 문제라기보다 팀 전체의 정신력이 무너진 신호라는 분석에 공감합니다. 시즌 중 코치진 교체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도 팀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오프시즌 결정은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승을 이끈 명감독이자 팀을 재건하기 위해 열정적이고 단호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이 베테랑에게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이 실패하면 감독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외국인 타자 유지던과 김도영의 부상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두 명의 선수가 빠지면 무너지는 팀은 결코 진정한 우승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넘어설 때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아는 반드시 플랜 B와 플랜 C를 갖춘 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비록 아프더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스프링 캠프가 매우 기대됩니다.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경쟁한다면 숨은 재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성범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팀이란 베테랑이 긴장하고 젊은 선수들이 꿈꾸는 팀입니다. 기아는 현재 늦은 시간까지나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런트가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는 정말로 각오가 다르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규모 트레이드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발언은 팬들에게는 충격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왕조를 구축하려면 최소 한 번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만약 기아가 2024년 우승에 집착했다면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팀만이 미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아 팬이면서도 냉정한 KBO 팬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구조조정 발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중반에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득점권에서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팀은 상위 5위에도 들기 어렵고 우승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나성범이 없을 때 4번 타자가 공포심을 잃었다는 말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상대 투수들은 기아 타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냉정한 변화는 필연이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숫자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김선빈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기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추억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37이라는 숫자는 잔혹하지만 현실입니다. 팀 전체의 수비가 무너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출루율과 수비 안정성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세대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기아가 잔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관대했습니다. 프로팀은 결과로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이범호 감독을 다시 봤습니다. 선수 시절 감정적인 선수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발언은 베테랑과 신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2024년 우승이 사실상 독이 되었다는 분석에도 동의합니다. 너무 빨리 정상에 오르면 그만큼 빠른 몰락이 뒤따릅니다. 2026년의 기아는 확실히 다른 팀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나성범이 트레이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기아 타선의 심장이지만 심장이 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풀 시즌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30홈런과 100타점은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스프링 캠프가 세밀하게 점검되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경기 수가 이름값보다 중요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내내 1군이 무너졌음에도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데 왜 발전이 없느냐라는 질문은 정당합니다. 무한 경쟁 시스템은 늦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팬들은 이름 없는 선수가 주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야구는 수가 아니라 실력의 게임입니다. 2026년 스프링 캠프는 진정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프런트가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터무니없는 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규모 트레이드도 불가피합니다.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신인을 클린업 히터로 기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상징적입니다. 이 팀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집착했다면 2026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시즌은 팀에게 가장 실망스러웠던 시즌이었습니다. 단순히 경기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패했고, 수비는 집중력이 부족했고, 타석에서는 무기력함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팬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정한 선언이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 비판받는 것이 옳습니다. 결단력 없는 팀은 영원히 중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범호 감독이 꽃 감독이라는 별명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감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감독은 다릅니다. 우승하는 감독과 왕조를 만드는 감독은 더욱 다릅니다. 2026 시즌은 사랑받는 팀이 아니라 상대가 두려워하는 팀이 되는 시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팀, 실수하면 즉시 밀려나는 압박감 속의 팀, 그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베테랑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변화는 늦었지만 옳은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선택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내리는 선택이 기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끝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팬들은 기적을 갈망하지만 공짜 기적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만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름값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2026년입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